3,000포인트가 코앞인데 3,000포인트 찍고 오지 않겠니? 맞습니다. 찍고 오지 않겠니? 저도 그쪽에 한 표 던져요. 근데 언제 찍냐가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순간 올해 하반기는 3,300 돌파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거예요. 종가 베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눈에 띄는 종목 종가에 사면 된다 그랬잖아. 어제 네이버 종가에 샀으면 오늘 시초가 4.6% 수익. 어제 카카오 샀으면 오늘 카카오 시초가 3.8% 수익. 대표님. 라이스 왔어요. 대표님, 뭐 보고 계세요? 우리가 늘 초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초심. 초심하면 떠오르는 게, 소주 이름 처음처럼 있어. 예전에 이제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식 자리 갈 때, 이렇게 소주에 라벨을 붙여갖고 했던 게 유행이었는데요. 저 기억나는 게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1박 2일로 야유회 갔을 때, 이렇게 인쇄를 해서 갔어요. 소주병에다가. 근데 갑자기 이게 제 책상 앞에서 눈에 보여서, 밸런스처럼, 이정윤처럼. 주식 투자는 밸런스처럼, 워라밸, 재미있는 인생은 이정윤처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소 지수는 0.19%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차트다. 왜? 일단은 음선 나왔으니까 좀 아쉬운 차트다. 근데 또 다행스럽다는 뭐냐면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고 장중 반등에 성공을 한 거죠. 마이너스 마감을 안 하고 전일 대비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제가 단기 매매 특강에서도 선물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봉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봉에서 제일 좋은 건 뭐라 그랬죠? 갭상승의 양봉. 제일 나쁜 건 개파락의 음봉. 그러면은 봉 형태가 두 가지만 있나요? 아니요. 갭상승의 음봉일 수도 있잖아. 개파락의 양봉일 수도 있잖아. 오늘은 갭상승의 음봉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 갭상승의 음봉인데 전일 대비 상승 플러스 마감이냐? 갭상승의 음봉인데 전일 대비 하락 마이너스 마감이냐? 여러분들이 봉을 생각할 때 양서냐 음서냐 두 개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6가지로 생각해요. 6가지. 봉은 6가지가 있어요. 갭상승의 양선은 무조건 플러스 마감이에요. 갭하락의 음선은 무조건 마이너스 마감이에요. 갭상승의 음선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감이에요. 2개 있죠. 그리고 갭하락의 양선 역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감이에요. 6가지의 봉 형태가 존재한다고요. 그 6가지의 봉 형태 중에 가장 강한 봉이 뭐라고요? 갭상승의 양선 플러스 마감. 가장 약한 게 뭐라고요? 갭하락의 음선 마이너스 마감. 그럼 오늘은 어중간하지. 왜 어중간해? 캡상승은 좋은 거야. 음선은 나쁜 거야. 플러스 마감은 좋은 거야. 2개는 좋고 하나는 나쁘죠? 그럼 내일 어떻게 될지 약간 애매한 거죠. 이런 거를 매일매일 생각하다 보면은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꿔요? 진짜 강한 장이구나. 몰아붙이자. 또는 진짜 약한 장이구나. 쫄아있자. 애매한데? 애매할 때 나도 애매하게 하면 되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오늘 봉 형태는 진짜 애매한데? 더 올라가도 그만이고 조정받아도 그만인 그런 위치예요. 근데 이제 조정 쪽으로 포인트를 둔다면 많이 올랐잖아. 진짜 많이 올랐어요. 글로벌에서 제일 세다고. 올해만 거래소는 20% 이상 올랐어 지금. 특히 4월 9일부터는 30% 이상 올랐다고요. 2달 만에. 진짜 강해. 진짜 강하다는 얘기는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을 때 음선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강할 땐 더 강한 거잖아. 진짜 강하니까 더 강하게 해야지. 거기다가 3,000포인트가 코앞인데 3,000포인트 찍고 오지 않겠니? 맞습니다. 찍고 오지 않겠니? 저도 그쪽에 한 표 던져요. 근데 언제 찍냐가 문제인데 저는 이제 오늘까지 목요일까지 마감을 했으니까 금,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 주 월 7거래일 남았거든요. 언제까지? 6월 말까지. 또 언제까지? 상반기 말까지. 6월 말은 상반기 말이에요. 그래서 7거래일 동안 3,000포인트 찍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그리고 찍을 확률도 꽤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순간 올해 하반기는 3,300 돌파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저 밑에서 바닥을 길 때는 언젠가 모르겠지. 안 올라. 근데 이게 한번 팡팡 튀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올라 하는데 거기서 더 올라간다니까. 3,000에서 3,300은 10% 상승밖에 안 돼요. 지수 10% 상승이 쉬운 거니? 안 쉬워. 근데 지금 이미 30%가 올라서 그 기세가 남아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어때요?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거래소 따라가. 근데 아직은 덜 따라가. 그 이유는 업종의 차이. 코스닥은 2차전지, 제약바이오 비중이 높은데 지금 거래소에서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주도산업이 아니란 말이야. 주도산업이 막 지주사, 방산주, 금융주, 원자력, 건설주
이런 애들이 코스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소가 더 발빠른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래소 코스피 200 대형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1% 하락, SK하이닉스 0.2 하락. 즉 반도체는 오늘 지수보다 약했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0.75 상승, 현대차 상승. 근데 다 0% 막 이런 거야. 그럼 3% 오른 건 뭐야? 네이버 음선 나왔지만 그래도 네이버가 상승이 높았다. 네이버는 어제 가장 강한 종목이었다. 최근에 이미지 비슷한 애들 뭐라 그랬죠? 네이버, 카카오, LG CNS, 삼성 SDS 이런 애들이 신기술주의 조합들이에요. 신기술주 테마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AI가 중심인 겁니다. 그 중에. 또는 스테이블 코인, 또는 전자화폐. 자, 오늘 풍산은 뭔데요? 방산주 후발주자. 한전 KPS 뭔데요? 원자력. CJ 뭔데요? 지주회사. 사실 저는 CJ 지주회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CJ 자회사에 뭐가 있다고요? 올리브영. 올리브영의 가치가 수조야, 수조. 근데 나 너무 공감했어.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에 살거든요. 꽤 오래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꽤 상권이 비싼 상권일 거 아니에요. 막 사거리 이런 데가. 근데 이제 저희 집 근처의 사거리에 파리바게뜨가 있었어.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근데 그 파리바게뜨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뭐가 생기려고 없어지려나? 그 위치에 올리브영이 생겼어요. 그 비싼 위치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새로 생기는 올리브영에서 3분 거리에 올리브영이 하나 있거든. 대로에.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원래 하나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면.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신라면을 막 많이 먹지만 글로벌로 불닭볶음면을 더 많이 먹어서 삼양식품이 더 큰 회사가 됐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올리브영을 많이 가지만 누가 많이 가요? 외국인들.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샵에 들어가서 샀다면 요즘은 거의 뭐 올리브영 쇼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내국인들도 올리브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CJ는 관심받아 마땅하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기술주 라인에서 어제 네이버가 16% 올랐는데 야 나도 같이 가. 왜? 네카오잖아. 네카오 검색해보세요. 그런 종목 없죠? 상장회사에는 없어. 근데 왜 우리가 네카오라고 불러요? 네이버랑 카카오랑 그냥 비슷비슷한 애들이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비슷한 반도체야. 그런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는 네카오라고 불릴 정도로 비슷한 애들인데 야 네이버가 16% 갔어? 나는 왜 못 가? 카카오 오늘 9% 상승. 현대로템 풍산도 가고 모두 가고. 아 현대로템은 뭔데? 방산주. 아직도 전쟁의 시기. 러시아에서도 전쟁, 이스라엘이 몇 달 전에 하마스랑 전쟁, 지금은 이란이랑 전쟁. 전쟁이 종전이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전쟁 다 끝낼 거야. 전쟁이 종전이 아니고 계속 여기저기서 전쟁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여전히 살아있는 산업이라는 게, 살아있는 테마주라는 게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고점은 예단해서는 안 돼요. 바로바로 포인트 자세를 바꿔야 돼. 내 위치를 바꿔야 돼. 뭐냐면 제가 선물 강의를 지금 3연속 했잖아요. 선물 강의를 3시간 한 거를 화, 수, 목 3일 동안 오늘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그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선물 강의는 단기 매매 강의랑 사실 똑같아요. 단기 매매랑 선물 강의는 똑같아. 추세 매매야. 추세 매매는 한마디로 할 수 있어. 강한 게 좋은 거야. 강한 게 뭔데? 갭상승의 양선. 갭상승의 양선은 좋은 거야. 개파락의 음선은 나쁜 거야. 봐봐. 갭상승의 양선, 갭상승의 양선으로 지금 한 달 내내 양선만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를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혹시 끝났을까? 의문을 갖다가도 안 끝났네. 고집피면 안 돼. 주식은 특히 단기 매매랑 선물 이런 것들은 내가 틀렸으면 바로 바꿔줘야 돼. 하루아침에. 생각해봐요. 우리가 무슨 하나의 신념을 갖고 한국 시장 무조건 올라야 돼. 또는 한국 시장이 시장이야. 미국 시장 하면 되지. 한국 쓰레기 같은 시장. 이런 신념을 갖지 말라고. 올라가면 내 편, 떨어지면 남의 편. 올라가면 좋은 한국 시장, 떨어지면 더러운 한국 시장. 그럼 올해는 최고의 한국 시장이라니까. 아니 미국 시장보다 훨씬 잘 올라가는데 한국 시장이 지금 비판받을 일이 뭐가 있고 싫어할 일이 뭐가 있나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한국 시장에 투자했으면 올해 미국 시장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났는데. 올라가는 편 우리 편. 그 얘기는 뭐다? 추세 매매를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올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 SDS 결이 비슷해요. 삼성 SDS, LG CNS, 네이버, 카카오, LG 이노텍 결이 비슷해요 지금.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 삼성전자 1% 하락, 네이버 3% 상승, 카카오 9% 상승.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눈에 띄네?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눈에 띄네. 그럼 만약에 제가 단기 매매 강의 지금 3번 했잖아요. 다음 달에 또 4번째 할 건데 종가 베팅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눈에 띄는 종목 종가에 사면 된다 그랬잖아. 어제 네이버 종가에 샀으면 오늘 시초가 4.6% 수익. 어제 카카오 샀으면 오늘 카카오 시초가 3.8% 수익. 근데 심지어 네이버를 어제 종가에 샀으면 오늘 팔았겠지. 왜? 음선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카카오를 어제 종가에 샀어? 안 팔았지. 왜? 양선 나왔으니까. 그럼 오늘 9% 벌었잖아. 하루에 9% 벌면 엄청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고. 이게 단기 매매 또는 선물 매매 결이 같다. 왜? 추세 매매니까. 추세 매매는 강한 게 좋은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주식을 못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 말한 거랑 다 반대로 했을걸? 올라가는 건 너무 비싸서 어떡하죠? 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떨어지는 거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마음 편하려고 떨어지는 거 샀잖아. 근데 살 때는 마음 편하지. 떨어지는 거 샀으니까. 사고 나서 1년이나 3년 동안 마음 불편해지잖아. 떨어진 거에서 더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는 거 살 때는 마음이 불편해. 왜? 이렇게 너무 비싸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사고 나서 마음이 편해. 왜? 더 올라가니까. 그게 추세 매매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떨어지는 거 확인되고 팔면 된다고요. 고점을 찍었다는 거 확인되면 팔면 돼요. 그게 바로 추세 매매다. 제가 그런 단기 매매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런 선물 매매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선물 매매 강의는 무료로 오늘 3부까지 올라가 있고 단기 매매는 유료로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 우리 기술은 뭐예요? 원전 계속 양선에 갭상승 올라가네요. 풍산 뭐예요? 방산주. 현대로템 뭐예요? 방산주. 그럼 오늘은 세 가지 네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신기술주, 방산주, 그리고 원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오늘 얘네들 많이 올랐네 뭐 이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사실은 코오롱 티슈진 시총 3조 7천억짜리 20% 오른 제약바이오주고요. 풍산 시총 3조 5천억짜리 17% 오른 방산주, 한전 KPS 2조 6천억 오른 원자력주. 요 정도가 오늘 대형주였어요. 그럼 중소형주 개별재료 있는 애들 빼고는 결이 다 똑같아. 거래대금에서도 방산주, 원자력 관련주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방산주, 원자력 관련주. 거기에 코오롱 티슈지는 제약바이오 전체를 이끌진 않고 개별재료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거기에 약간 작은 재료로 키스트, 페넨터 이런 애들이 뭐죠? 바로 스튜디오 미르 이런 애들이 뭐죠? 엔터. 그래서 오늘 엔터도 올랐다. 근데 엔터는 큰 업종이 많지 않을 뿐더러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하이브 이런 종목이 상승률이나 거래대금에서 눈에 안 띄었잖아. 근데 작은 업종으로서 소테마에서는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딱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대구와 광주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어제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대구 강연회 신청합니다. 댓글에. 여러분들 댓글에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정 댓글을 링크에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 그잖아요. 댓글에 나 대구 강연회 가요.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안내 전화를 해드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에 대구 가능하신 분 대구 링크에, 광주 가능하신 분 광주 링크에, 멤버십 하고 싶으신 멤버십 링크에, 선물반 하고 싶으신 분은 선물반 링크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주식 투자는 밸런스처럼 워라벨은 이정윤처럼 선물은 무료로 영상 3부까지 들으시고요. 단기 매매는 또는 월 초에 하는 16종목 픽 영상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부자 노래 첫 번째 주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투자할 거야. 화이팅! 과연 하나만 더 해.